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벌써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등을 쭉 펴고 심호흡을 깊게 해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무릎도 별로 아프지 않고 허리도 곧게 서네요. 거울 앞에 섭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지만 아직은 풍성한 편입니다. 면도기를 꺼내 꼼꼼히 턱 밑을 다듬습니다. 왕년의 대기업 임원 시절엔 매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출근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박태수,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저의 아침 의식이에요. 아내가 죽고 난 후로는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자칫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들 민준이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섭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같은 시간에 나오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태수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하하하, 늙으면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젊을 때부터 일찍 일어났어요.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공원에서 30분 동안 빨리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20개 정도 해줍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체력이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기분이 더욱 좋아져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습니다. 갈 곳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습관이에요. 단정한 옷차림이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거든요. 거실 한쪽에 놓인 명품 시계를 차고 구두끈을 매만집니다. 이 시계는 제가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아내가 선물해 준 거예요. 스위스제 고급 시계죠. 지금도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내가 없는 지금 이 시계가 제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늙은이는 되지 말자. 이게 제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민준이는 바쁜 사업가거든요. 아버지 걱정까지 지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아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준비합니다. 토스트 2조각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우유 한 잔.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바나나도 하나 추가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때우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원칙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이른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소중해요. 건강하고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이게 제가 추구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점심을 막 끝낸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데 민준이 목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문을 열어주니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평소보다 정장도 반듯하게 차려입었네요. 아들아,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라고 합니다.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아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 리조트 패키지예요. 가격표를 보니 웬만한 사람 월급만큼 비쌉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를 위한 효도 여행이에요. 이제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요. 민준이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진심 어린 표정이에요.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아버지는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답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민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이에요. 왜 이렇게 손이 차갑지? 아버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 민준이답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아이가 아닌데요. 그리고 자꾸만 시선이 거실 한쪽으로 향합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따라보니 제 명품 시계가 놓인 곳이에요. 혹시 시계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습니다. 민준아,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런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대답은 자신 있게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이런 건 안 사도 돼. 아버지는 건강하니까. 아버지 건강할 때 더 잘해드려야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또 이상한 말을 하네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몸이 약하다는 식으로 말할까요? 아버지 이 여행 상품권은 꼭 쓰세요. 저도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같이 간다고? 네, 아버지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죠. 민준이가 다시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이번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제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듯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민준이가 돌아갑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제 시계 쪽을 후어보네요. 확실히 뭔가 이상합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여행 상품권을 다시 봅니다. 분명히 좋은 선물이에요. 아들의 마음도 고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평소 민준이라면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잘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효도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제 시계를 보던 시선이 마음에 걸려요. 혹시 시계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 많아진 것 같네.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데 의심부터 하는 제가 이상한 거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 상품권을 다시 꺼내 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상세한 안내서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궁금해집니다. 정말 민준이가 직접 예약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안내서에 적힌 여행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아들이 여행 상품권을 예약했는데요.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민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후 상담원이 다시 말을 걸어요. 예약자분은 박민주님 맞으시죠? 효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역시 민준이가 진짜로 예약한 게 맞네요. 제가 괜히 의심한 것 같아요. 참고로 요양원 입소 패키지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릴까요? 네? 뭐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요양원 입소 패키지라고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다시 확인해 보니, 아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요양원이라고 하셨죠? 아, 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상품이 요양원 체험 패키지거든요. 입소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전화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립니다. 요양원 체험이 아니라 입소라고 했잖아요. 입소 서류까지 준비하라고 하고요. 입소 서류요? 네, 보호자분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가 준 여행 상품권이 요양원 입소 패키지라고요? 그것도 입소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엔 다른 상담원이 받네요. 박민준 고객님 예약건으로 전화 드렸는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효도 여행이시죠? 요양원 견학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서 또 요양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견학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까는 입소라고 했잖아요. 견학이요?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입소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께서 적응하시는 과정을 체험해 보시는 입소 상담이라고 하네요. 체험이 아니라 입소를 위한 상담이라는 거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어제 민준이의 행동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갑작스러운 효도 선언, 눈물을 글썽이며 하는 말들, 그리고 자꾸만 제 시계를 보던 시선까지. 이 자식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면 보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이렇게 속이다니요. 효도 여행이라면서 실제로는 요양원 입소 준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잠깐, 민준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단순히 아버지가 불편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어제 자꾸 제 시계를 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요양원 이야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시계를 확인하려고 거실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시계를 놓던 자리를 다시 살펴봅니다. 없어요.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집 안을 다 뒤져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항상 같은 곳에 시계를 놓거든요.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에요. 다른 곳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 민준이가
자꾸 시계를 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민준이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몰래 가져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계가 사라진 시점이 민준이가 다녀간 직후라는 게 너무 우연의 일치예요. 다시 한번 집 안을 꼼꼼히 뒤져봅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진 게 맞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해 봅니다. 어제 민준이의 행동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와 다르게 감정적으로 구는 모습, 자꾸만 시계 쪽을 보던 시선,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요양원 입소 계획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모자라서 소중한 시계까지 가져갔다니요. 이게 아들이 할 짓입니까?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아내가 제 승진을 축하하며 선물해준 거거든요. 아내가 없는 지금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가져갈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거든요. 민준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요. 시계가 꽤 비싸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저라고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결심이 서네요. 민준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제 시계도 찾아야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요. 왕년에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박태수가 이 정도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민준이의 진짜 목적이 뭔지, 시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이에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어요. 제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우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야겠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서 민준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먹은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민준이의 사업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보세요, 김 상무님? 아, 박 상무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IT 업계 소식 아시는 게 있나요? 왜요? 혹시 투자하실 생각이에요? 아니요, 제 아들이 그쪽 일을 해서요. 김상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IT 스타트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투자받기도 힘들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해요. 박민준이라고 아세요? 제 아들인데요. 아, 잠깐만.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김상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투자 사기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사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민준이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네, 정확한 건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가짜 투자자에게 속아서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민준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진 거라면 그래서 제 시계에 눈독을 들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오후에는 다른 지인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요양원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가 하나 있거든요. 후배야, 나 박태수야.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혹시 요양원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 갑자기 웬 요양원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후배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요양원 입소는 보통 가족이 신청하고 본인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본인이 반대해도 들어갈 수 있나?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들이 적당히 꾸며서 서류를 만들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식으로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저녁에는 인터넷으로 민준이 회사를 검색해 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 소식이나 업데이트는 별로 없네요. 관련 뉴스도 찾아봤더니 몇 달 전에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그때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이 자식이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겠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 시계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과거 회사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준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박민준, 내가 아버지를 우습게 본다면 큰 오산이야.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속이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운동을 나갔는데 공원에서 처음 보는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인데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운동복도 고급스럽고 자세도 반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 같아서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당당해요. 보통 동네 아주머니들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박태수입니다. 이 동네에 새로 오셨나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여기 공원이 운동하기 좋다고 해서요. 오명숙 씨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고 보니 젊은 시절 변호사로 일하셨다고 해요. 남편분과 함께 법무법인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셨다고 하네요. 요즘은 뭘 하며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요. 남편이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거든요. 사기요? 네, 가짜 투자 상품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많이 잃었어요. 오명숙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금세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제 털어내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대단한 분이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요. 운동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명숙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실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드님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왜인지 오명숙 씨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뭔가 믿음직스러워요.
혹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결국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획부터 시계가 사라진 일까지 모두 말해줬어요. 오명숙 씨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분명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을 속이는 건 옳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박 선생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아드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오명숙 씨의 조언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화는 나지만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세요. 아드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야 해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젊은 시절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그리고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자존심을 잃으시면 안 되죠. 오명숙 씨가 환하게 웃어줍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 기분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아드님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니까요. 오명숙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행동해야죠.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까요? 새로운 동료를 만났다는 기분이 듭니다. 혼자서는 어려웠을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명숙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민준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관찰해 본 결과 민준이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시내 한 호텔에 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오늘 따라가 보시죠. 오명숙 씨가 제안했어요. 혼자 가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오후 2시 민준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로비 카페로 향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앉아서 지켜보죠. 오명숙 씨와 함께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앉은 테이블이 보이는 위치예요. 잠깐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민준이와 악수를 나누며 앉네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용히 관찰해 봅시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류들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여요. 민준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명숙 씨가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상대방은 고개를 젓고 있고요. 립리딩 할 줄 아세요? 오명숙 씨가 작은 소리로 물어봅니다. 조금은. 민준이의 입 모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아버지, 보험금, 담보 같은 단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 보험금이라고 했나요? 제 보험금을 담보로 뭔가 하려는 건가요? 상대방이 뭔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민준이가 그걸 보더니 더욱 초조해하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요양원 관계자일까요? 아니면 금융업자일 수도 있어요. 대출이나 투자 관련. 30분 정도 지켜본 후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헤어집니다. 민준이 표정이 굉장히 어둡네요. 따라가 보시죠. 오명숙 씨와 함께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거네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옵니다. 네, 아버지 보험금으로 담보대출 받는 건데요.
요양원 입소시키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정말로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요. 네, 아버지는 제가 설득할 테니까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오명숙 씨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오명숙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네, 아드님이 박 선생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면 보험금 수령이 쉬워지니까요. 오명숙 씨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민준이의 진짜 목적은 효도가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제 시계도 분명히 돈 때문에 가져간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만들려고.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이제 대응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오명숙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적은 아드님을 바로잡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민준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혼을 내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오명숙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명숙 씨와 함께 제 시계의 행방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오 여사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전당포나 중고 매장을 이용해요. 그런 곳을 어떻게 찾죠? 민준 씨 회사 근처부터 수소문해 봅시다. 오명숙 씨와 함께 민준이 회사가 있는 지역의 전당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전당포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혹시 이런 시계 맡긴 사람 있나요? 제 시계 사진을 보여주니 전당포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젊은 사람이 맡기고 갔어요. 언제쯤이요? 사흘 전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없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팔아버린 건 아닐까요? 팔린 게 아니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갔거든요. 다른 사람이요? 네, 그 젊은 사람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분증도 확인했고, 더 자세히 물어보니 민준이가 시계를 맡겼다가 이틀 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이 아버지라고 신분을 밝혔다고 해요. 혹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40대 중반쯤? 정장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니 어제 호텔에서 본 그 남자 같습니다. 민준이와 만났던 사람 말이에요. 전당포를 나와서 오명숙 씨와 이야기해 봅니다. 저 사람이 시계를 가져간 것 같아요. 아마 민준 씨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시계를 넘긴 모양이네요. 그럼 제 시계는 못 찾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봅시다. 오명숙 씨가 어제 찍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소문을 해보네요. 1시간 후 오명숙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 정체를 알아냈어요. 누구예요? 사채업자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채업자라니요? 민준이가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말인가요? 민준 씨가 사업자금 때문에 사채를 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갚지 못해서 시계로 대신 갚은 거죠. 그럼 제 시계는? 아직 희망은 있어요. 사채업자들은 보통 물건을 바로 처분하지 않거든요. 값이 나가는 물건이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노리죠.
오명숙 씨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깁니다. 아직 제 시계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민준이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채까지 빌릴 정도라면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박 선생님, 이제 아드님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단순히 화내고 복수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명숙 씨의 말이 맞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처벌보다 해결이 우선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봅니다. 민준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안타깝고, 그렇다고 저를 속인 것도 화가 나고요. 복잡한 마음입니다.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 것도 용서하기 어려워요. 내일 민준이와 직접 대화해 봐야겠네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해요. 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세요? 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 뵙고 싶은데. 30분 후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네요. 깜짝 놀랐어요. 야,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차근차근 말해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빌린 돈도 못 갚겠고.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하지만 모르는 척 해야겠어요. 빌린 돈? 네. 사채를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못 갚겠다고 하니까 협박을 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서 회사 자금을 모두 잃었고 그걸 만회하려고 사채까지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양원 계획이나 시계 이야기는 꺼내지 않네요. 얼마나 빌렸는데? 2억. 아니,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3억이 넘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네요.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민준이가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혹시 뭐, 아버지 보험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하지만 요양원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보험금으로 대출? 네. 제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 민준이가 더욱 당황합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냥 담보로만 잡는 거라고. 거짓말이 서투르네요.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건 모르는 것 같아요. 민준아. 네?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민준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다는 느낌인 모양이에요. 숨기는 게 뭘 말씀이세요? 너 나한테 하려던 다른 계획 있지? 아니에요.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거짓말하는 게 뻔해요. 내 시계는 어디 갔어? 시계요? 응, 내 명품 시계 말이야.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제 완전히 들킨 걸 안 모양이에요. 그건 어디다 팔았어? 팔지는 않았어요. 잠깐 맡긴 거예요.
어디에? 민준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채업자한테 넘겼지? 어떻게? 이제 모든 걸 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도 있었고, 민준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보기에 안타깝긴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속이려 했다는 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민준아,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서 집에 가. 아버지, 제발.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집에 가서 내 상황을 정리해봐.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갑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대해야 할 때예요. 혼자 남아서 생각해 봅니다. 민준이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를 내보낸 후 오명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줬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네, 결국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박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오명숙 씨가 집으로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드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사채업자들이 협박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박 선생님을 속이려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오명숙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박 선생님, 복수가 능사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을 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오명숙 씨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민준이를 벌주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님이 아드님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도를 가르쳐 주셔야 해요. 진정한 효도요? 네, 아드님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온 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명숙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합니다. 우선 아드님을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네, 걱정되긴 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쉽게 주지는 마세요. 어떤 식으로요? 제가 변호사 시절 경험을 살려서 도와드릴게요. 사채업자들과 협상도 하고 아드님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죠. 정말 든든한 분이에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박 선생님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아버지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다는 마음으로요. 오명숙 씨의 조언이 마음에 듭니다. 복수보다는 교육이 먼저라는 말씀이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우선 내일 민준 씨를 불러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제가 준비한 깜짝 계획이 있어요. 오명숙 씨가 미소를 짓습니다.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아드님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궁금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오명숙 씨를 믿고 따라가 보죠. 박 선생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요? 끝까지 아버지의 품격을 잃지 마세요. 아드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로서의 품격은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내일 민준이를 불러보겠어요. 오명숙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 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요. 민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집에 와라. 아버지, 이야기할 게 있다. 1시간 후 민준이가 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요. 앉아라. 네. 어제 내가 한 말이 전부야? 네. 숨기는 거 없어? 요양원 계획 같은 거 말이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는군요. 응, 다 안다.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 너 미행도 했고 사채업자랑 만나는 것도 봤어.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완전히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민준아, 너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버지를 바보로 봤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겠지. 목소리를 높이니까 민준이가 더욱 움츠러듭니다. 왕년에 내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내가 꾸미는 일을 모를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봐.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고 3개월 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채까지 빌리게 됐고 이제 정말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아버지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민준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엽니다.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험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 시계는 담보로 넘겼어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네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민준아, 너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오명숙 씨가 온 모양이에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명숙입니다. 문을 열어주니 오명숙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고 굉장히 전문적인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 이분은 내 변호사야. 변호사요? 오명숙 씨가 서류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냅니다. 민준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네.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들을 보니까 완전히 불법이에요.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요.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도 사기죄에 해당해요. 사기죄요? 네, 보험금 편취 시도죠. 이것만으로도 몇 년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아요. 오명숙 씨가 계속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선처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선처요? 네,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민준이가 저를 바라봅니다.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명숙 씨가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앞으로 아버님께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네. 둘째, 사채업자들과는 저희가 협상할 테니까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셋째, 새로 사업을 시작하되 아버님의 감시하에 해야 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교훈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민준아. 네, 아버지. 내가 성공하고 싶었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훔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너의 실력을 보여줬어야 했다. 민준이가 고개를 더욱 숙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고 보험금까지 노리다니.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봐.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돈이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실패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속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언제 내게 성공하라고 강요했어? 아니요. 그럼 왜 혼자 그렇게 부담을 느꼈어?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세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에 비해서 바보야. 아버지도 처음엔 말단 사원이었어. 제가 일어나서 민준이 앞에 섭니다.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아버지를 속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죄송합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진짜 실패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거야. 사업이 망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고.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아버지, 내가 내게 바라는 건 성공이 아니라 정직한 인간이 되는 거였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도 돼. 하지만 속이거나 이용하려 들면 절대 용서 안 해. 민준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진짜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오명숙 씨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신호예요. 민준아, 이제 일어나. 네? 울기만 할 거야?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거야? 민준이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봐.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 변호사님,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오명숙 씨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냅니다.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바라보네요. 이제 진짜 깜짝 선물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명숙 씨가 꺼낸 서류를 보고 민준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예요? 사업 제안서야. 사업 제안서요? 제가 직접 설명해 줍니다. 내가 하려던 사업이랑 비슷한 아이템이야. 하지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민준이가 서류를 넘겨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언제? 내가 요양원 계획 세우는 동안 나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사실 오명숙 씨와 함께 며칠 동안 준비한 거예요. 민준이의 사업 아이템을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다른 서류를 건네줍니다. 민준이가 보더니 더욱 놀라네요. 이건 통장이에요? 응, 아버지가 남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야. 비상금요? 내가 혼자 고생하는 동안 아버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 통장 잔고를 보고 민준이가 말을 못합니다. 꽤 큰 금액이거든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왕년에 대기업 임원하면서 조금씩 모아뒀어. 원래는 내 결혼 자금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투자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민준이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 같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이 돈은 투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성공하면 갚아야 해. 당연히 갚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사업 보고서를 내야 해. 아버지한테? 네. 마지막으로 다시는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흔듭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오명숙 씨가 옆에서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제가 처리할게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그 사람들이 쓴 수법들은 대부분 불법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발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시계도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시계도요? 네, 사채업자들이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발하면 돼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큰절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구나.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 출발이야. 네, 아버지. 오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알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 같은 모습을 보이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민준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오명숙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항복했어요. 정말요? 네, 불법 행위 증거를 제시하니까 바로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요. 시계는 어떻게 됐어요? 내일 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민준 씨 빚도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오명숙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 여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준이도 요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와서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해요.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솔직하게 의논하네요. 아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제 조언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 같은 느낌이에요. 일주일 후 시계도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상태도 좋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민준이가 시계를 건네주며 또 사과합니다. 이제 그만해. 자꾸 사과하면 오히려 보기 안 좋아.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절대 없을 거예요. 시계를 차고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내가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 돌아온 거잖아요. 한 달 후 민준이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제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명숙 씨도 법적인 부분을 자문해주고 있고요. 아버지, 첫 번째 계약 성사됐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보고합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저와 함께 나누네요. 잘했어. 하지만 너무 성급해하지 마. 네, 차근차근 해나가겠어요. 좋아.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에요. 오명숙 씨와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무슨 일요? 시니어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센터요.
어르신들이 사기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경험담 같은 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가실까요? 여행? 네, 진짜 효도 여행이요. 이번에는 속임 수 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농담까지 할 줄 아네요. 그래, 어디로 갈까? 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요. 그럼 어머니 고향으로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이와 함께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사업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매달 보고서를 받아보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매출이 목표를 넘었어요. 정말? 잘했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민준이가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빌려준 돈도 조금씩 갚아오고 있어요. 억지로 재촉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갚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분이에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낍니다. 오명숙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니어 법률 상담센터가 잘 되고 있어서 저도 가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정말 의미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어느 날 오명숙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댄스 교실 어때요? 댄스요? 네, 시니어들을 위한 사교 댄스 말이에요. 제가 춤을 출 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오명숙 씨의 제안이 흥미롭게 들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좋아요. 오명숙 씨가 정말 기뻐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댄스 교실에 가보니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오명숙 씨와 함께 기초 동작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져요. 박 선생님, 리듬감이 좋으시네요. 정말요? 네,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오명숙 씨와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니까 정말 즐겁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댄스 교실에 구경을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그래? 아직 서툴러서. 아니에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기분이 좋고 활기가 넘칩니다. 오 이모님도 정말 우아하세요. 고마워요, 민준아. 오명숙 씨도 민준이를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댄스 교실이 끝나고 세 명이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모습이 고맙네요. 민준아, 너도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표정도 밝아졌고 자세도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박태수, 인생 이 막도 나쁘지 않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납니다. 한 달 후 댄스 교실에서 작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오명숙 씨가 용기를 주어서 참가하기로 했어요. 박 선생님,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공연 당일 민준이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춤을 춘다니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오명숙 씨와 함께 춤을 춥니다. 생각보다 잘 되네요. 관객들도 박수를 쳐주고요. 춤이 끝나고 민준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저를 안아줍니다. 아들의 따뜻한 포옹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 이모님도 정말 우아하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오명숙 씨도 기뻐하십니다. 공연이 끝나고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춤추세요. 그럴 생각이야. 재미있거든. 저도 가끔 보러 올게요. 언제든 와. 민준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화나고 실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빌린 돈 다 갚았어요. 정말? 네, 마지막 금액이에요. 민준이가 통장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약속한 금액을 다 갚았네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제 정말 독립한 거네. 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찾아뵐 거예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여자친구가 생겼나요? 누구야?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언제 만나볼 수 있어?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민준이의 결혼 소식에 오명숙 씨도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도 기쁩니다. 이제 손자도 보시겠어요. 하하, 그런가요? 생각해보니 손자를 볼 수도 있겠네요. 기대됩니다. 1년 후 정말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아기를 안고 와서 보여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고마워. 작은 손자를 안아보니 새로운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오명숙 씨와의 관계도 계속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매일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댄스 교실도 가고요. 박 선생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젊어 보여요. 오 여사님 덕분이에요. 서로 덕분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니까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들에게 속고 요양원에 갈 뻔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니 정말 인생이 신기해요. 거실에 놓인 시계를 바라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소중한 시계. 아내가 준 선물이죠.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납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어요.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아기 데리고 갈게요. 좋다. 기다리고 있을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정말 평화로운 밤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맞네. 혼자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도 오명숙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댄스 교실에도 가고 손자도 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속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풍성한 인생을 얻게 됐어요. 오명숙 씨도 만나게 됐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요. 박태수,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자.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몇 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손자가 자라서 할아버지와 함께 놀고 민준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오명숙 씨와는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고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 이 막 나쁘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